자, 이번 시간에는 제12장 노선 측량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노선 측량의 정의부터 확인을 좀 해볼게요. 영어로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루트 서베잉이라 합니다. 어떤 경로 같은 거, 그죠? 이런 부분들을 측량하는 걸 이야기하고, 정의를 좀 보면 도로나 철도, 관로, 수로, 송전선로, 삭도, 이게 보면은 길하고 연관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길로자, 그 다음에 선선자 써가지고 한자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도로부터 해서, 다양한 루트가 설정되는 이런 시설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운송에 관련된 차량을 운송하든 철도를, 기차를 운송을 하든, 또는, 이렇게 전기를 운송하거나, 또는 삭도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죠. 이 삭도라는 말은 이제 산 속에 임업을 위해서 임업이나 광업 있죠. 또는 임업이나 또는 광업을 위해서 산지에 설치하는 도로 같은 걸 얘기합니다. 설치하는 도로, 이런 삭도라고 그러고요. 이런 것 같이 여러 가지 운송 수단을 위한 시설물, 특히 지금 보시는 도로부터 해서 이 삭도까지는 폭이 좁고 긴 시설물이다. 그래서 이렇게 긴 형태의 시설물들에 대한 계획과 공사를 위해서 필요한 측량을 노선 측량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번 학기 동안 배우는 여러 챕터들 대부분 다 중요하긴 한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 관련된 기사 시험에도 가장 많이 나오는 챕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할애가 될 거고 내용도 상당히 많고요. 여러분들이 학습해야 될 내용들, 그리고 외워야 될 공식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특히 노선 측량에서 다루게 되는 부분들은 이제 이 도로와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부속적으로 철도와 관련된 내용들도 일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노선 측량을 위한 순서나 또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앞서서 먼저 제일 많이 확인해 보는 게 도로니까 도로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좀 한번 먼저 확인을 좀 해볼게요. 네, 도로의 분류에는요, 법에 의한 분류로 먼저 구분이 되는데요. 도로는 우선 법에 의한 분류로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고속도로를 많이 알고 있는 고속국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일반국도, 세 번째는 특별시도, 서울시와 같은 특별시하고 광역시와 관련한 도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방도가 있고요. 다섯 번째는 시도, 여섯 번째는 군도, 일곱 번째는 구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요, 농어촌 도로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번부터 7번까지 구도까지 해당되는 놈은요, 도로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 도로법 제10조 10장목에 대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 마지막 여덟 번째에 있는 농어촌 도로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도로 촉진법이라고 있어요. 촉진법. 농어촌에 이제 농업이나 어업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활용이 되는 것이고, 이제 고속국도라고 하는 고속도로랑 일반국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름에서도 볼 수 있지만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 국토교통부가 관리 주체가 될 거고요. 특히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한국도로공사에 위탁을 해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죠. 자, 뭐 특별시도와 광역시도는 해당이 되는 서울특별시나 또는 다른 광역시가 관리 주체가 될 거고, 지방도는 이제 우리가 도단이 있죠. 도단이 뭐 강원도 같으면 강원도 있는 지방도는 강원도가 관리하게 될 거고, 시, 군, 구도 같은 경우에도요. 해당되는 지자체들이 관리 주체로서 도로 관리를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게 되겠죠. 뭐 해당되는 이제 이 도로법에 의해서 분류되는 도로상에서의 발생되는 다양한 사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들도 뭐 이제 도로 관리의 운영의 문제에 의해서 야기되는 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런 민원 제기들을요 관리하는 주체에게 이의 제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용도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프린트물에 비어 있는 곳에다가 적으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이제 고속도로가 있고요. 용도는 설계 속도가 이제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설계 속도가 100km 이상 되는 도로, 그다음에 60에 70에서 80 되는 자동차 전용 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자동차만 다닐 수 있죠. 세 번째는 자전거 전용 도로, 네 번째는 보행자 전용 도로가 있고요. 자전거를 포함해서 이륜차가 진입이 하면 안 되는 도로죠. 다섯 번째는 차도가 있고, 또 여섯 번째는 보도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법에 하고 용도에 따라서 분류가 돼서 많은 도로와 관련된 시설들이 신설되거나 유지 보수되고 있는 현상이 이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시설들에 대한 관리 측면이나 또는 신설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필요로 한 게 노선 측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노선 측량은 이제 정의는 여기까지만 확인해 보고, 노선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순서들이 정해질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제일 먼저 어떻게 도로를 어디의 시작점부터 어디의 종점까지를 기본적으로 노선을 결정할 것인지 노선 선정에 대한 문제가 있겠죠. 노선 선정에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하고 있는 지형도 중에서 1대 5만 축척의 지도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개의 노선을 먼저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1대 5만 축척의 지도가 있을 때 내가 어디가 시점에서부터 어디 종점까지 도로를 만들고자 하면 뭐 이렇게 돌아가서 방법, 지형에 따라서 변화가 있겠죠.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는 방법, 여러 가지 노선들이 있을 텐데요. 어떤 노선들을 잡을 건지 계획상으로서 한 개, 두 개, 세 개, 뭐 여러 가지 여분의 노선들을 결정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필요에 따라서 지도상에서 이제 이렇게 계획한 노선 1번, 2번, 3번이 있을 때 이 각각의 노선에 대해서 지형도상에서의 표고값들을 이용을 해서 종단면도를 작성을 해보자. 여러분들은 이제 레벨 측량을 하실 때도 배웠지만 종단면도라는 건 우리 집안의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실제 지형이 이렇게 높낮이가 있을 때 지점별로 딱 다 쪼개서, 보통 노선 측량에서 다루는 부분들은 이 도로의 중심선을 따라서 20m 간격으로 높이를 최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0m 간격으로 이렇게 레벨 측량들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요, 지형도상에서 높이 값들을 따서 계략적으로 높이를 결정을 했을 때 이런 도면이 단면이 만들어지겠죠.
종단면도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예를 들어 이런 단면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죠? 이런 단면들이 만들었을 때 내가 도로를 신설하는데 도로를 이런 식으로 상향하는 도로를 좀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는 흙을 좀 쌓아야 될 것이고요. 여기는 흙을 깎아내야 될 것이고 여기도 좀 쌓아야 될 것이고 이런 흙을 깎거나 쌓아야 되는 절토나 성토가 돼야 되는 토공량에 대한 부분들이 계략적으로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상황 현장의 상황이나 지형에 존재하고 있는 건축물이나 건조물, 문화재 또는 집안에 대한 연약 지방 이런 것들도 있어서 여러 가지가 고려돼야 될 변수로 작용을 하겠지만 계략적으로 이렇게 종단면도를 작성하게 되면 토공량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나올지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런 토공량에 의해서 1차적으로 계략적인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갈 건지를 결정이 날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이 도면상에서 이렇게 결정됐던 하나, 두 개, 세 개의 이런 노선의 계획에 대해서 실제로 한번 현장에 가봐야 되겠죠. 지도상에 예측한 것 같이 적절한지 현장에 나가서 덥사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더 좋은 노선이 있을지 없는지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조사할 때는 써 있지만 산 꼭대기나 계곡 등에 의한 지형의 영향, 또 지질이 어떤지, 또 가옥 주택들의 단지가 좀 조성이 되어 있어서 이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흙을 쌓아야 되거나 흙을 깎아서 좀 이렇게 이제 적재를 시켜야 되면 토치장이나 토사장, 그 다음에 이 공사에 필요한 인력 공급이 수월한지, 또 환경적으로 우리가 보존해야 될 식물이나 생물들, 동물들이 있지 않는지 이런 평가, 또 기타 경제성 등을 조사를 해서 이 계획을 도상에서 잡았던 계획들을요 수정하거나 비교 검토를 통해서 계략적인 노선을 결정을 하게 되는 게 첫 번째 도상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 도상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1번 필요로 하는 도로의 신설에 관련된 노선 선정의 첫 번째 단계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거에 앞서서 먼저 이제 노선을 필요로 하는 신설 도로를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개발 행위가 필요하다, 도시 신설이 있다, 그런 내용들이나 기존 도로가 너무 교통량이 많이 증대되어 가지고 교통량을 더 증가될 것이 예상이 되면 도로를 좀 확장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제 교통량 조사 등을 통해 갖고 또 도로에 개보수가 또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확장이 필요할 수도 있을 거고요. 교통량 조사를 통해서 좀 더 확장이 필요한다 그러면 도로 확장 파트에 나올 거고, 또 교통량 예측을 통해서 신설하고자 하는 도로가 이게 지어도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평가를 해야겠죠. 왜냐면 비용이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비용 편익 분석이라 BC 분석이라는 것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런 비용 대비 이득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고 이런 BC 분석을 통해서 이런 노선 선정에 대한 길차적인 계획안들이 바탕으로 해서 요거를 실시해도 될까 안 돼도 될까 이런 부분들의 계획 내용들이 결정이 나겠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실질적으로 요거를 진행을 할까 말까 이제 BC 분석도 하고 교통량 예측 분석도 통해서 도로를 짓자, 건설하자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앞서 지도상에서 계획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좀 더 좀 정밀하고 세밀하고 약간 좀 확대된 개념으로서 어떠한 계략적으로 이 공사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한 최적의 노선 경로가 어떤 건지를 또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 단계가 이제 계획조사 측량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계획조사 측량 단계에서는요, 필요에 따라서는요, 기존에 있는 지도가 우리나라가 이제 1대 5천 추척까지 확대되어 있는 대추척의 지도를 기본도로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대 5천 지도를 사용해도 되지만 좀 더 확대된 지도를 원하는 경우에는 내가 이런 경로를 따라서 도로를 만들 건지, 이런 경로를 따라서 만들 건지, 이런 도로를 따라서 만들 건지에 따라서
이 계획한 곳을 중심으로 약 폭 300m 정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중심선을 따라서 항공사진 도화 작업을 통해서 지도를 실질적으로 좀 더 확대된 지도를 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1도 5천이 큰 지도다 보니까요. 또는 이 1도 5천 지형도가 현재의 상황하고 좀 일치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거야 아니에요. 그렇죠? 현재의 상황들하고 이제 매번 지도를 갱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서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완할 측면으로 이렇게 지형도 작성하기 위해서 국부적으로 항공사진이나 또는 이제 우리 요즘에는 드론을 이용을 해서 지형도를 일부 교체를 하거나 제작을 해서 실제 현황들을 좀 반영하는 지도들을 만들어내게 될 텐데 1대 5천 이제 축척의 지형도를 기본적으로 갖다 놓고 이제 이런 것처럼 1번, 2번, 3번에 대한 비교 노선 등을 기입을 해서 평면적인 선형을 검토를 한다. 평면적인 선형을 검토한다는 얘기는 내가 도로를 이동을 할 때 차량이 이렇게 운행을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갑자기 훅 꺾여버리면 그죠? 교통사고가 유발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안전 부분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평면 선형들을 검토를 하는데 이때는 대략적으로 측정 간격을 100m 간격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계략적으로요. 검토를 하게 실시하게 되겠고요. 요것도 1대 5천 지형도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좀 더 계획한 노선에 대해서 종단면도와 횡단면도를 지형도상에서 작성을 한다라는 겁니다. 즉 앞에 노선 선정하는 단계에서는요. 계략적으로 종단면도를 만든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측정 간격이 한 중심 간격 100m 정도 간격으로 좀 더 러프하게 만들고요. 다음에 실시하는 실시 설계 단계에서는 이거를 20m 말뚝식으로 해서 중심 간격을 잡아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100m 간격으로 이렇게 이제 뭐 종단면도로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면 얘를 기준으로 좌우로 우리 레벨 측량을 할 때 여러분들 했던 것처럼 횡단면도를 만들어서 각 지점 100m 지점 100m 지점마다 횡단면도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면들이 만들어져서 뭐 쉽게 해서 볼륨을 계산하자는 거죠. 공사하기 위한 볼륨을 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종단면도 횡단면도를 작성을 한다라는 거고요. 지형도를 기반으로 해서요. 다음에 요걸 가지고 현지 답사회에서 비력적으로 수정을 하고요. 계략 공사비를 산출한 다음에 노선별로 비교 검토를 통해서 어떤 게 계획 중심선을 결정할 건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산 확보가 수립이 되고 실질적으로 도로를 신설하고자 한다 그러면 다시 계획 조사 측량에서 실시 설계 단계로 들어갑니다. 즉, 요 계획 조사 측량에서는 보통 이제 기본 설계라는 도로의 기본 설계라는 단계가 들어간다면 이제 실시 설계 측량에서는 말 그대로 실시 설계 단계로 진화가 되는 거죠. 자, 실시 설계 단계에서는요, 좀 더, 아까 300m 했지만, 좀 더 이제 도로폭을 좀 더 좁혀가지고요, 100m 단위로 해서 지형도를 제작을 하거나, 또는 이제 중심선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좀 더 큰 축척이죠. 1대 1000 축척의 지형도상에서의 비교 노선들을 기입을 하고, 앞서 했던 내용들을 또 다시 반복하게 되겠죠. 종횡단면도를 봐고, 또 필요할 경우에 현지 답사를 실시하게 되겠고요. 다음에 중심선을 결정을 하자 하는 거죠. 그래서 도로의 중심선이 결정이 되기 시작하면 이 중심선을 기본적으로 이제 지도상에다가 1대 1000 아까보다는 점점 커지죠. 처음엔 노선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1대 5만 축척의 소축척 지도를 이용하다가 기본 설계 단계인 계획 조사 측량에서는 1대 5천 정도 축척으로 갔다가 이제 실시 설계 단계에서는 1대 1000의 대축척 지도로 가게 되겠죠. 진화가 되고 1대 1000 지도상에서 다각형의 측정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각종
중심선들이 결정이 되면 도로가 실질적으로 직선부도 있고 곡선으로 꺾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죠? 곡선으로 꺾여야 되는 부분, 또 교차로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요. 교차도 평면 쪽으로 있는 교차로도 있고, 고속도로의 IC나 JC 같이 입체 교차로도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필요로 하는 이제 도로 설계의 기본이 되는 재원 요소들인 교각, 보통 여기서는 I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따가 배울 거고요. 교각, 그다음에 곡선표 또는 이제 완화 곡선이라고 하는 클로소이드라는 표를 이용을 해서 중심선들을 계속 설치를 하고요. 중심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단계 실시 설계 측량 단계에서는요, 공식적으로 현장에다가 실제로 설치하기 위해서 설계 도면이 작성이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20m마다 중심 말뚝의 위치를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들을 지형도에 기입을 해서 표시를 하게 되겠고요. 또 이제 우리가 트래버스 측량처럼 노선을 따라서 보니까 이렇게 긴 형태대로 간다 그러면 단연삼각망 같은 거 있죠. 그죠? 이런 다각 측량 결과들을 통해서 이 교점하고 교각하고 IP점 간의 거리가 직관적으로 대충 구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완화곡선과 단곡선 같은 것들을 계산하게 되고요. 요걸 바탕으로 앞서 설계 지형도상에다가 위치가 설정됐던 내용들을 가지고 지형도에 이제 이런 완화곡선과 단곡선 요소들을 더 추가를 한 다음에 현지에 중심 말뚝을 설치하는 단계가 실시 설계 측량 단계에서 현장에서 실시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로에 중심 말뚝이 설치가 되면 실질적으로 공사비들을 만들기 위해서 공사량이 이제 토공량이 얼마나 결정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각 도로의 중심 말뚝을 중심으로 해서 고저 측량을 실시하겠죠. 즉 말 그대로 수준 측량이라는 거죠. 높이를 재서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것처럼 지방고들을 산출을 하고, 그죠? 지방고를 산출을 해서 각 직점에 대한 중심 말뚝 지점별로 지방고도 계산을 해야 되고, 또 이 도로의 중심선을 따라서 종단면상에서의 그 중심 말뚝상으로 횡단면도도 이렇게 작성을 해서 횡단상에서에 대한 높이 값들도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레벨 관측 등을 실시하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라이다라는 항공 라이다를 이용해서 관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높이 기준점에 대한 간격은 뭐 500에서 100m 해서 고저 기준점이라는 거는 수준점이죠. 그죠? 수준점이고, 이제 왜냐면 도로의 현장에 이제 내가 도로를 신설하고자 중심 말뚝들 이렇게 설치를 해서 중심선을 잡아갈 텐데, 얘 높이 값을 재기 위해서는 국가가 만들어 놓은 수준점들이 주변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요 간격이 한 500에서 1km 정도 사이에 수준점들을 이용하도록 하고, 만약에 없는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먼 수준점이 있다고 하면 수준점을 끌고 들어와서 여기다 가수준점들을 만들어 놔야 되겠죠. 임시적인 수준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공사에 필요로 한 높이의 기준점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노선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다 설치하도록 하고, 요걸 바탕으로 해서 고저 측량에 의한 종단 면도를 만들고, 그다음 횡단 측량도 횡단 수준 측량을 실시해서 종횡단 면도를 작성하는 단계까지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요게 실시 설계 측량 단계입니다. 한번 보시면 이제 요렇죠. 먼저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등고선이 있는 지형도가 있죠. 이런 지형도상에 내가 도로를 신설하고자 하는 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끝나는 지점이다 라고 결정이 됐을 때, 이렇게 도로의 중심 말뚝이 이제 뭐 20m 간격으로 결정이 되고 20m 지점에 대한 점들이 표시가 되고요. 이건 이제 평면도니까요. 위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내 도로를 쭉 중심선을 여기 잡아서 직선부에서 곡선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또 직선 가다가 또 곡선이 들어가죠. 이렇게 곡선이 들어가고자 할 때 이 곡선부가 설정이 되는 곳에 지점의 위치거든지 교점이죠. 즉 곡선이 시작되는 지점과 곡선이 끝나는 지점이 서로
직선부와 곡선이 시작되는 지점에 대한 교점에서부터 쭉 연장선을 그려서 만나는 점이 교점이 될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교점 위치가 어딘지 이런 것들을 지도상에서의 일단은 표기를 하고 그걸 현장에다가 시설을 하기 위한 이제 현장 측량들이 실시가 되겠죠. 다음에 교각이 얼마인지 이런 각도들도 측정을 해서 이제 곡선 시점에서 이제 곡선이 시작되는 지점 직선부에서부터 쭉 연장선 곡선 시점에 대해서 쭉 연장선과 종점에 대한 연장선이 또 만나는 그 사이각 그걸 교각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교각 그걸 측정을 해서 그 위치 지점이 어딘지도 파악이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도로의 재원 요소들이 계산이 되기 시작하면은요. 이제 요걸 가지고 또 중심선별로 종단면도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앞선 도로에서 이렇게 실제 지형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뭐 내가 높이 값을 측정을 해서 각 지점의 높이가 내 도로를 이런 식으로 신설을 하고 싶다. 이런 높이를 하고 싶은데 실제 지형의 높이 값을 측정을 해봤더니 요 값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흙을 좀 깎아야 되겠죠. 그죠? 여기는 흙을 좀 쌓아줘야 될 거고 또는 흙 쌓기가 너무 양이 크면은 여기는 뭐 교량으로 연결한다든지 이런 설계 공법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곡선이 되는 부분 측정별로 거리는 20m 간격에 중심 말뚝 간격별로 또는 중간에 높이 변화가 심한 데가 있거나 그런 경우는 중간중간에 또 말뚝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랬을 때 실제로 관측해 보니까 뭐 높이 값이 이렇게 지방고 값이 얼마다 수준 측량을 통해서 종단 수준 측량을 통해서 종단 수준 값인 종단 이제 지방고가 되겠죠. 지방고의 높이 결정이 됐을 때 나는 실제 도로는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88m 높이, 88m 높이 그러면 흙 쌓기가 그 높이가 얼마고 또 흙을 깎아야 될 높이는 얼마고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겠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종단면도를 통해서 흙을 깎아야 될 높이, 흙을 쌓아야 될 높이 값들이 결정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각 측정별로 이제 횡단 수준 측량을 하는 거죠. 횡단 수준 측량을 해서 절토해야 될 흙의 크기와 성토해야 될 흙의 크기, 또 비탈, 높이, 옆에 또 배수할 수 있는 구멍도 뚫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의 배치들 만들기 위해서 횡단면도를 작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측정별로 거리가 20m 말다에다 이제 도로의 양옆으로 해가지고 흙을 쌓아야 될 거 말아야 될 거 이런 토공량들을 이제 앞서 종단면도와 이렇게 작성한 횡단면도를 이용을 해서 볼륨을 계산하게 되겠죠. 그래서 토량을 산출할 수 있게끔 되겠고요. 총 쌓아야 될 흙의 크기량과 흙을 깎아야 될 흙의 량 이런 값들이 계산이 되면 이제 여러분들 기사 시험 볼 때 이제 배우겠지만 유토 곡선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운반해야 될 흙의 양이 얼마고 그때 필요한 덤프 트럭이 얼마고 또 흙을 깎아야 되니까 그때 포크레인이 필요할 거고 흙을 쌓을 때 포크레인 필요하고 덤프 트럭도 필요할 거고 때로 따라서 안반도 부셔야 되고 여러 중장비 있죠. 공사 장비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산출할 수 있게끔 기본적인 공사비를 계략적으로 산출할 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지형도상에 예쁘게 이제 색칠을 해서 주변의 도로의 단면은 어떻고 주변 현황은 어떻고 이런 계획을 잡았을 때 각 도로면에 따라서 지형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나는 지형 이제 지방 고도값들을 계산한 값을 바탕으로 해서 지도를 이렇게 도로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곡선부를 도로의 높이를 이렇게 신설하고 시작하는데 산이 있어 산하청에 있으면 이렇게 터널도 공사를 해야 되는 것도 계획이 잡히고요. 요거에 따라서 이제 종단면들 통해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절토량, 성토량에 대한 크기도 계산할 수 있게 되겠고요. 이렇게 통해서 이제 실시석의 노선이 결정이 나면 그걸 가지고 이제 모든 필요로 하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다음에 세부 측량입니다. 평면도하고 종단면도를 그리고 각 구조물 이제 도로를 시설을 하게 되면 도로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들이 또 수반돼야 되겠죠. 뭐 고속도로를 예를 들면 고속도로 수변에 필요한 게 뭐 휴게소도 중간에 놔야 되죠. 그죠? 쉼터도 지어야 되죠. 또 도로 시설 관리를 위해서 시설 관리를 위한 뭐 우리가 겨울철에 급경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우리 그 염수 살포하기 위한 염수 살포 시설도 있어야 되고요. 살포 시설 또 도로 관리 시설 뭐 그 이제 저기 도로교통 위반들을 하기 위해서 뭐 우리가 이제 임시적으로 이제 출입할 수 있는 출입 시설도 있어야 되고요. 도로에 수반되는 다양한 시설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시설물들이 어디에 적정히 배치되어야 될지 물론 설계 지침이 있으니까 그 지침상으로 따라서 그 부분들이 필요로 하는 세부 구조물들이 어디에 배치되어야 되고 또 뭐 전력 공급도 돼야 되고 또 옆에 도로에 필요한 뭐 이제 전기 공급 또는 뭐 요즘에 그 이제 도로 정보 시스템 같은 거 주기 위해서 단속 카메라부터 해갖고 전광판 설치 등등등등이 들어가기 위한 그런 구조물들이 어디에 배치되어야 되는지를 평면도상에다가 다 배열을 시켜야 되겠죠. 또 이제 이러한 도로의 중심선을 따라서 결정이 나오고 부속 시설들이 들어가야 될 시설들의 면적들이 있으면 주변에 이제 이게 국가 땅이면 괜찮지만 그죠? 뭐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라고 그러면 개인 토지라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용지 측량을 통해서 보상을 해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또 결정을 해야 될 거고요. 이제 이런 단계들이 끝나게 되면 실제로 도로공사를 실시하겠죠. 도로공사를 실시하는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처음에 계획 설계 이제 실시 설계 단계에서 결정을 했던 도로의 중심선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검사 측량을 해야 될 거고요. 그렇죠? 또 이제 임시적으로 설치했던 가수준점 같은 경우 점과 또는 주변에 가깝게 있으면 국가 수준점으로부터 중심 말뚝의 높이값이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서 우리 종단면도에 대한 도로의 구배 높이 들어가는 구배 결정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평면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물론 종단면도나 횡단면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높이 기준점이 필요하지만 이제 도로의 이런 구조물들이나 도로의 부속 시설들을 설치하는 위치들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또 도로의 중심에 평면 위치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가인조점 등을 설치해서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이 도로에 아무래도 현장에서 많은 토공이 이제 공사가 일어나다 보니까요. 덤프트럭이나 중장비 차량들이 움직이기도 하고 이 도로의 중심 말뚝들을 박아놓더라도 요게 어떤 외적 요인에 의해서 말뚝이 없어지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보조 말뚝 등이나 또는 이 중심 말뚝 바깥에 인조점이라는 걸 설치를 하자. 인조점이라는 건 뭐냐면 노선 측량에서 되게 중요 측점이 있어요. 인조점이라면 노선 측량에서 중요한 측점이 있을 텐데요. 이 중요한 측점에 대한 파손이나 또는 이동이 있는 경우 이동이 있을 때 이 부분들을 다시 또 원래대로 복원을 해야 되잖아요. 복원을 위해서 대조할 목적으로 만들어서 박은 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대조 목적을 위해서 만든 말뚝 같은 거 말뚝점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뭐 또 다른 말로 기준 말뚝이라고도 불러요. 이런 것들을 인조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 인조점을 설치를 하고 이 인조점으로부터 토목공사에 필요한 기준이 된 틀 또는 콘크리트 구조물들의 위치 측량들을 다시 실시를 하면서 공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제반 사항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다 한 것 같아요. 일단은 내가 도로가 신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측 조사가 들어가겠죠. 이 예측 조사에서는 이제 교통량 같은 거 분들이 예측을 하거나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기존 도로 같은 경우에 확포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기존 도로에 통행하는 통행량 등 뭐 승용차나 대형차나 뭐 SUV나 공사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개수를 해서 일정 기간 동안 측량을 하고 조사를 하고 그 교통량이 뭐 도로가 계속 막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런 교통량 예측을 해서 예측 모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델 시뮬레이션 통해서 이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된다. 또는 이 지역에는 뭐 개발을 위해서 도로가 신설이 돼야 된다. 부분들을 예측 조사를 통한 다음에 자, 그럼 앞서 봤던 법에 의한 도로의 분류를 보면 도로가 어떤 도로를 만들 것이냐, 어떤 구조를 가질 것이냐, 그에 따라서 어떤 기준 등이 수반이 되어야 될까. 이거를 고속국도로 만들어야 될까, 그죠? 이거를 일반 국도로 만들어야 될까, 이런 것들이 결정이 나겠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대5만 축척의 지용도를 이용해서 몇 개의 예비 노선을 선정을 하게 되겠고요. 현장 답사를 통해서 비교 노선들을 여러 가지를 먼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비교 노선별로 지용도들이 필요에 따라서 제작을 해서 기존 지도가 조금 문제가 있다거나 현황이 반영이 돼 있지 않다 그러면 다시 좀 교체를 해서 비교 노선 등을 기입을 한 다음에 종횡단면도를 작성을 하고 여기서 계략 공사비를 산출을 하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비교 노선으로부터 어떤 노선이 가장 적합한지, 즉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기존에 이런 지점에서부터 이 지점까지 가야 되는데 이런 도로를 만들어내야 되느냐, 이제 한국도로공사에서만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보이는 그림에서는요, 제일 처음에 검토했던 거는 이렇게 빨간색 노선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 여기까지 오는 걸로 결정을 하자 했던 검토 일환이 있고, 총 도로는 57.64km는 될 거고, 또는 검토 2안은 또 여기서 빠져서 세종대표자치시를 이쪽 좌측으로 통과하자, 여기는 우측으로 통과하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지 말고 또 이렇게 기존에 다른 고속부속도가 있으니 이런 데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연결해보자, 또는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검토 3안 이런 것도 결정이 나죠. 그래서 이런 노선별로 이제 최종 노선들이 비교된 노선들을 바탕으로 해서 뭐 공사비가 싸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향후 예측했던 부분들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과물들이 변수별로 분석을 했을 때 1, 2, 3, 4안 중에 어느 게 가장 최적일지 이런 부분들이 결정을 한 다음에 최종 노선을 결정을 해서 거기 부분에 대한 중심선을 지도상에서 설치를 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이 단계에서는 1대1000 축척의 지도를 바탕으로 중심선을 지도상에다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준설치가 되면 아까 보신 것처럼 도로에 곡선부가 들어가야 되거나 또는 완화곡선 등등이 들어가야 될 때 필요로 하는 기준점의 요소나 뭐 교점의 위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도상에다 표시를 하고요. 여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이런 기준점들에 필요한 기준점들을 조사를 하고 그 기준점들을 도로의 중심 말뚝을 측량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니까요. 도로의 중심이 잡혀야지 옆에 양옆으로 뭐 횡단 측량도 실시할 수 있을 거고, 주변에 도로에 수반되는 다양한 구조 시설물들에 대한 위치 측량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중심 말뚝 설치들을 진행을 하면서 현장에 설치가 되면 종단면도와 횡단면도를 만들기 위한 종단 수준 측량과 횡단 수준 측량이 실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종횡단면도가 만들어지고 요거 바탕으로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세부 측량에 의한 실시 설계와 바탕으로 현장에 뭐 터널이 들어가야 되고 뭐 옆에 부속되는 시설 휴게소들 어디 이런 분들에 대한 공사 측량이 진행이 되는 것들을 검토하기 위한 단계가 실진행이 될 것입니다.